자, 여기 저 사진에 나오는 두 사람, 저 여성은 바로 김환란이고 오른쪽에 있는 저 남자는 뭐 잘 아시는 대로 박정희입니다. 오늘 김부겸하고 홍익표 직함도 이제 부를 마음이 없습니다. 둘이 김환란한테 사과라고. 물론 김용민 TV였습니다.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김준혁 교수가 이제 발언한 것을 두고 불필요한 오해나 반발을 선거철이니까 그렇게 자아내지 말고 그냥 사과하고 깔끔하게 끝내자. 이런 당의 취지는 뭐 이해가 됩니다. 선거를 치러야 하니까요. 선거는 플러스의 예술이지 저 윤석열이처럼 마이너스의 어떤 예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과하고 그냥 손절하고 끝내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근데 말이죠. 이 당은 뭐 그렇다 칩시다. 김부겸이하고 홍익표는 김환란한테 사과하라고 했대요. 야, 이거 정말 참 어처구니 없는. 아니 어떻게 그 김부겸하고 홍익표는 이 당에 남아가지고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쪽 당 가야지 김환란한테 사과할 것 같으면. 아니 김환란한테 없었던 일을 갖고 모략하고 비방한 것도 아니고 다 있던 또 기록으로 남아있는 팩트인데 팩트에 대해서 정치하기도 전이고 출마하기도 전일 때 나와서 시민들에게 이런 아픈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 가지고 그게 김환란과 이화여대를 불편하게 했다고 사과하라고. 이화여대를 겨냥한 것도 아닌데 그럼 너무 과도한 요구면은 사정은 그랬으니까 우리가 뭐 이화여대를 흉볼 마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그분들에게 입장을 얘기하는 정도로 끝내야 하는데 이화여대 사과하고 뭐 또 김환란한테 사과하라고. 아니 돌아가신 분한테 뭔 사과를 해? 사과를. 이거 보면서 참 민주당의 리스크 관리가 너무 정말 리스크라고도 볼 수 없는 건데 한심해요. 진짜 한심합니다. 아니 그럼 앞으로는 뭐 정치할 사람들은 어떠한 역사적 자기 어떤 신념과 성찰을 하면 안 됩니까? 그런 평가를 하면 안 돼요? 다 그냥 그러면 관료 출신들만 영입하면 되겠네.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한 관료들. 속에는 구렁이 1000마리가 들어갔지만은 겉으로는 어떠한 자기 입장도 내놓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 인재로 영입되면 좋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입장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 의견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만 우대하는 민주당이라면은 암담해요. 암담합니다. 하여튼 김부겸하고 홍익표는 김환란에 대해서 사과라고 요구한 이 발언. 이거는 친일파한테 머리 조아려라 이런 얘기거든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정의의 관점으로. 자, 박정희 김환란에 대해서 김준혁 교수가 문제 제기를 했지요. 우선 박정희께 논란이 됐습니다. 박정희 논란을 보면서 또 김환란 논란을 보면서 예전에 어떤 대학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대학에서 교수 한 분이 이 문제는 국가 존망의 문제다. 국가 존망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존망. 존재하다 할 때 존, 그리고 망하다 할 때 망해서 존망. 한자어입니다. 근데 이 존망의 문제다라고 했더니 어떤 학생이 교수가 욕을 했다라면서 항의를 했다고 하더라고. 정말 참네요. 웃어야 되는지 정말 한탄해야 하는지. 아니 존망이란 말을 몰랐어요. 그 학생이. 이 김준혁 교수가 김용민 TV 등에 나와서 했던 역사 관련 코멘트를 막말로 몰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야, 너희는 뭐 어떻게 성적인 얘기만 나오면 다 막말이 되냐?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코멘트를 한 거야. 그게 어떻게 막말이 돼? 박정희의 성적 비행. 야, 그거는 중앙일보, 동아일보 기자도 열심히 파고들었고 보도를 했던 바야. 그러면 그 기자들도 기사로 막말을 한 거네. 그렇잖아. 김준혁이 사실 아닌 얘기한 게 뭐가 있어. 아니 그 박정희의 여성 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되나? 얘기를 해야지. 아니 국민을 섬겨야 될 대통령이 말이야. 국가의 공적 공간에 여성을 불러가지고 접대를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법적으로 맞아요? 공직을 수행하는 최고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취할 태도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런 사실이 있어서 얘기한 건데 그게 왜 막말이야? 그러면은 박정희에 대해서 그런 여성 편력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박정희를 옹호하라. 이런 얘기네. 아니 왜? 왜 그래야 하는데? 쿠데타로 집권을 했고 정적 제거를 위해 무수히 많은 공권력을 무단으로 사용했고 그리고 인혁당 사건 같은 사법살인도 감행했고 그런 박정희인데 여성 편력도 박정희의 그 비위의 한 축인데 이거에 대해서 침묵하라고? 조선일보 너희나 해라. 조선일보 그 사장이었던 방일영 씨 하고 그 박정희가 요정에서 만났는데 방일영 씨가 그렇게 잘 놀았대. 너무너무 잘 놀았대. 그래서 박정희가 했던 말이 임자는 밤에 대통령을 하라고. 내가 낮에 대통령 할 테니까. 박정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그 조선일보 고위 간부가 나중에 야사처럼 들려준 얘기예요. 이게. 그래 조선일보 너희나 저 박정희 챙겨라. 밤의 권력 조선일보, 낮의 권력 박정희.
서로 죽이 잘 맞는구나. 자, 김준혁 교수의 박정희와 관련한 코멘트가 문제가 되려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없거나 혹은 과장을 했거나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근데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이미 그 EJ 같은 팟캐스트를 들으신 분들에게는 구문 중에 구문인 게 바로 박정희의 여성 필력인데, 아니 역사학자가 연구하고 탐구한 끝에 대중들에게, 시민들에게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설명한 것인데 그걸 막말로 뭐라? 야, 무슨 욕을 했냐? 음담패설을 했냐? 너희는 그게 막말로 보이냐? 수원의 어떤 산을 보고, 시내 중심가에 있는 산을 보고 여성의 그 가슴, 어머니의 전 모양과 닮았다. 이게 윤선도 선생도 했던 말이지. 이건 그런 역사적 사료가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 막 여자 가슴을 운운했다느니 이런 변태들. 야, 여성의 가슴이기도 하지만 어머니의 젖이기도 해. 갓 태어난 아이에게 생명의 원천, 생명 연장의 원천이 바로 어머니의 젖인데 그걸 비유했다고 그게 막말이야? 아, 정말 무식한 놈들. 이런 놈들하고 어떻게 이 국사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식한 놈들 같으니라고. 정말 이런 말할 수 없이 무식한 놈들입니다. 자, 후보 검증도 중요하지요. 해야 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후보 검증을 넘어서서 너희들이 그냥 선거판에서 존재감을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야, 너희가 뭔데 그 판단이나 선택은 국민이 하는 거지. 너희가 뭔데 그렇게 끼어들어가지고 이 판을 좌지우지하려고 해. 야, 그런다고 너희들을 존경해 줄 거 아니야? 너희들의 목표가 뭐야?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들은 말 가려서 해라. 그런 거야? 무슨 초등학교냐 여기가? 우등상, 모범상 받을 만한 사람만 국회 가야 된다고? 그게 어떤 시대 정신을 담보하고 있는데? 나 정말 어처구니 없는 놈들입니다. 정말 이렇게 무식하기 짝이 없는 놈들, 생각이 없는 놈들. 그냥 존망 얘기하면 그의 존망의 존이 그 무슨 남성 성기를 상징한 것으로 오해하는 이런 수준 낮은 친구들이 지금 언론인이라고 어디 명함 내밀고 다녀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보았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하이에나를 보았는가? 이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이것이 공격할 사안인가? 토론할 사안인가? 현명한 기자는 판단하려 할 것입니다. 현명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에 대한 부끄러움, 또한 내가 생각이 닿지 못한 영역에 대한 겸손함, 이런 거 아닐까요? 정말 참 이 수준 떨어지는 친구들 때문에 대한민국 언론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이번에 사과 받으니까 좋아? 침이 질질 흐르냐? 선거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당이 사과하고 넘어가자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할 수 없죠. 선거에서 이기는 게 모든 거에 우월한 가치니까요. 그런데 김환란한테 사과했다. 난 이거는 동의 못해요. 이거는 분명히 선거 후에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얘기입니다. 예, 박정희도 그렇지만은 제가 페미 위키라고 나무 위키처럼 페미 위키가 있어요. 제가 거기 들어갈 줄은 몰랐습니다. 자, 거기서 김환란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김환란은 자신의 제자를 정신대에 팔아넘긴 내력이 있다. 1938년 6월 20일 이화여전과 이화보육의 400명 처녀들로 총후 보국을 내조한다라는 애국자녀단을 조직해서 단장을 맡았다. 나이가 많아봤자 이게 자신이 단장이긴 하지만은 선생 학생을 통솔하는 위치에 있는 단장인 거죠. 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많아봤자 20대 후반을 넘기지 못했고 그 단원들이 모두 김환란의 제자이자 이화의 여학생이었다. 애국자녀단은 김환란 휘하의 친일단체로 실상은 강요를 받아 어쩔 수 없이 가입한 이화 여학생들이 대다수였다. 이들은 일제의 말을 따른 애국자녀단 단장 김환란의 명령대로 전쟁터에 나가 정신대가 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광복 후에도 그 죄값에 대해서 사과는커녕 일말의 안타까움도 보이지 않았다. 누가? 김환란이. 그 1941년에 그 일제가 패망하기 4년 전에 그 대동아 전쟁이라는 미명 아래 침략 전쟁을 이 태평양 아시아 일대에서 벌였죠. 일제가. 그때 1941년 창씨개명을 합니다. 김환란이가. 그리고 전시체제에 협력해서 칼럼, 강연, 학도병, 동료를 어마어마하게 전개했어요. 이미 그 1936년 전으로 이렇게 일본의 강경 노선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친일 행위를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1939년 6월 동양지광이라는 잡지에는 부인들끼리의 애정과 이해, 내선 부인의 애국적 협력을 위하여 과거 조선의 부인운동은 어쨌든 화려한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와서 생각하면 정말로 구호에 불과한 부끄러운 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내선일체의
태업 속에서 정말 확고하게 현실성 있는 부인운동이 전개되어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선일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내륙, 일본 본토와 조선, 여기가 일체화돼야 한다. 그러니까 일본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조선도 군소리 하지 말고 따라라 이런 차원인 거죠. 내선일체. 그동안 조선 부인운동 구호에 불과했다. 뭔가 실천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겠어요? 그러면은 일제 침략 전쟁에서 여성들도 조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1941년 12월 27일 그때 이제 여성의 무장을 강조하는 조선 임전보국단 주최 결전부인대회 개성식 때 했던 말이 또 있어요. 저 흑노 해방의 싸움을 성전이라고 했고 흑노가 흑인노예 줄임말 흑노예요. 저 흑인노예 해방의 싸움을 성전,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고 십자군의 싸움도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제 성전, 거룩한 전쟁은 정말로 내려진 것이다. 동아시아 10억의 민족을 해방하고 광명으로 인도하려는 도의의 전쟁이다. 우리 총후의 반도 여성은, 한반도의 여성은 이 도의 전쟁에 한 사람의 투사로서 가담하고 있다는 광명을 가졌다. 영광스러운 마음을 품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전쟁에 동참하라. 계속해서 발동을 거는 겁니다. 1942년 12월 이화여전 교장으로서 징병제와 반도 여성의 각오라는 제목의 글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야 기다리고 기다리던 징병제라는 커다란 감격이 왔다. 이제 우리도 국민으로서의 최대 책임을 다할 기회가 왔고 그 책임을 다함으로써 진정한 황국 신민으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다. 생각하면 얼마나 황송한 일인지 알 수 없다. 이 감격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내려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네, 전쟁에 동참하겠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8월 7일 매일신보, 지금의 서울신문입니다. 거룩한 대화혼을 명심, 적 결멸의 일로 매진. 읽어보겠습니다. 이 기회에 대동아 건설을 위해서 동아시아 10억의 민족을 저 앵글로색슨 쪽의 후손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일제 황군이 도의의 싸움을 하고 있는 이때에 반도 청년에게 이러한 영예를 내리심은 더욱 기쁜 바이며 또한 행복된 일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뱃속으로부터 대화혼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한글로 된 걸 보고 있어서 대화혼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 황씨를 받들어 모시고 생사를 초월하여 대군을 위하여 순국 봉사하는 그 마음, 오직 우리 황국 신민만이, 특히 제국 군인만이 경험할 수 있는 바다. 아, 너도 나도 나가서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선동하고 있는 게 김활란인 거예요. 예, 너무 많은데 저기 1943년 12월 25일 매일신보에 실은 내용을 보겠습니다. 남자에 짖지 않게 황국 여성으로서 사명을 완수, 이런 제목인데요. 1943년 12월 전시교육 임시조치개혁에 따라 이화여자 전문학교를 폐교하고 여자특별연성소라는 농촌지도원 양성기관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 매일신보에 발표한 글인데, 싸움이란 반드시 제1선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학교가 앞으로 여성 특별연성소 지도원 양성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인 동시에 생도들도 황국 여성으로서 다시 없는 특전이라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걸 읽다 보니까 이거는 생계형 친일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가득 담은 그런 일본에 대한 충성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뿐 아니죠. 이렇게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로서 대단한 역할을 했던 김활란. 그래서 자기가 가르치던 학생도 정신대로 보냈던 그 김활란이 요상한 여성단체를 만들어서 친일을 부추겼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승만이가 집권할 무렵 해방공간에서 미군 방첩대라고 불렸죠. CIC의 조사 보고서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낭랑클럽의 총재를 맡았는데, 낭랑클럽은 로비를 위한 고급 호스티스 단체라고 미군 방첩대가 규정을 했어요. 야, 이러면은 찐 친일파에서 찐 친미파로 변신을 한 것이죠. 그냥 그 사대주의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던 김활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반민 특위로 국론이 분열됐다고 주장하는 자가 지금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어요. 예, 누구라고 제가 이름을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성만 얘기할게요. 나씨입니다. 나씨. 이 사람은 국회의원 자격이 있나요? 여러분, 김활란의 그런 반민족적 행동, 이런 행동을 질타한 김준혁이 자격이 없다면
우리 나 씨는 자격이 있습니까? 이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맞습니까? 주권국가 맞습니까? 그런 재생적 친일파들, 그들이 활개쳐도 되는 나라인가요? 자, 이번에 그 김환란에 대해서 무슨 김환란을 비판한 걸 가지고 그래서 피해자인 이화여대 학생, 당시에 이화여대 학생들, 그들이 김환란 때문에 고통을 겪었다 이 얘기를 무슨 여학생에 대한 무슨 성적 발언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정말 적신나간 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김환란을 두둔했다? 오늘 그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니까 저 보수적인 커뮤니티에서도 이걸 물었네 이러면서 전부 다 한동훈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예, 그렇죠. 김환란 비판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서 비난하는 것이고 또 아울러 민족의 정기와 관련된 정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삼을 수가 있지? 여러분, 그러니까 배우를 봐야 돼요. 우리 일반의 시각과 지금 언론인들의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 아니겠어요? 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그 누가 배후에서 계속 준동을 했겠지. 야야야, 지금 저기 김준혁 죽여야 되지 않겠니? 우리가 지금 공동 노선을 펼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배우가 누굴까? 이 와중에 기사 하나를 발견했어요. 윤석열의 당선인 당시 특별 고문으로 임명된 이배용 씨. 한국학중앙장을 지냈던 이배용 씨가 아주 신박한 김환란 찬양을 펼쳤습니다. 그래요. 친일파를 친일파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뭔가 큰 기여를 이 나라를 위해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가 바로 윤석열의 특별 고문으로 위촉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김환란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뭐 그냥 김환란만 쳐도 다 나옵니다. 뭐 굳이 제가 자료를 찾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시면 아는데 와, 오늘 그 저기 덕후인가요? 덕후. 예, 덕후라고 하는 그 사이트는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가는 사이트로 하더라고요. 제가 잘 몰랐는데 거기에 올라온 글들 보니까 페미니스트들도 많이 계시는 공간이라고 하는데 와, 여기서도 이 김준혁 교수는 비난을 받지 않아요. 페미에게도 개 까이는 게 김환란이다. 그렇죠. 아니 우리 여학생들을 그 정신대로 보는 사람이 바로 김환란인데 역사적 사실인데 어떻게 김환란을 두둔할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디 갔냐? 덕후에 올라온 건데 제가 그거 어디 올라왔지 그게? 하여간 뭐 덕후에서도 이 지금 김환란 건과 관련해 가지고 당의 대응 또 김부겸 그리고 홍익표의 발언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습니다. 제정신 박힌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아무리 정치가 타협과 거래의 예술이라 하더라도 정의의 문제는 다릅니다. 스승님의 권유로 정신대로 불려갔다가 인생이 처참하게 망가진 사람이 뻔히 있는데 근데 김환란한테 사과하라고? 앞으로 이완용 욕하면 이완용한테도 사과하라고 하겠어요? 익표야, 너나 사과해라. 넌 정치를 왜 하니? 왜 그 운동권을 해가지고 운동권 한 게 정치하려고 그 스펙 쌓는 거였어? 정의의 문제와 관련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노무현 대통령 그분이 왜 지지를 받고 추앙을 받냐? 근데 사과하라고? 김환란한테 사과하라고? 아이고야, 한국 정치의 씁쓸한 면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투표 이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사과하라. 그럼 그 사과에는 진정성이 있을까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자기 목숨을 거는 정치, 그건 민주당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것인가요? 그렇게 정치를 하니까 아직 정치 시작도 안 한 조국혁신당에게 지금 비례대표 투표 의향 여론조사에서 밀리는 거 아니에요? 밍숭밍숭하다, 심심하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환란은 친일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화여대의 오해는 풀겠지만은 이건 타협 못한다 라는 말 왜 못합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김준혁 교수가 후보가 돼가지고 일부러 논란을 야기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앞으로 당신들도 무슨 말을 했는지 기자들이 다 뒤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골탕 먹이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때도 저기 김준혁 시켰듯이 너희도 사과하게? 그러니까 딱 밉보이고 찍히면은 과거에 했던 말들 털어서 골탕 먹이겠다. 이게 저 하이에나의 다름 아닌 언론들의 행태 아니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혹은 뭐 이 정신적 어떤 이 문화의 변화로 이러지 말자 우리. 털어서 네가 했던 말들 다 뒤져가지고 문제될 만한 것만 거론해서 사람을 쓰레기로 만드는 게 이게 정상적인 저널리즘이냐라는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못한다면은 앞으로 계속 민주당은 이 모양 이 꼴로 살겠지. 국민의힘은 뭐 털면 더 많이 나올 텐데 걔네들은 왜 보도도 안 하고 시비도 안 거느냐? 이걸로 혹은 이걸로 압박하니까. 민주당은 뭐 이것도 없고 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무시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언론개혁하라고 그러면 또 못하고
아이고 정말 참 맨날 선거 때마다 절절매면서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하느냐 언론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언론이 썩어 빠졌고 그 어떤 결정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고개 조아리고 말 잘 듣고 특혜주고 참 이래서 민주당이 너무 아쉬워서 선명정당을 찾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저는 더불어민주연합 찍을 겁니다. 찍을 거긴 한데 이런 식으로 정치 계속한다면은 진짜 정말 가만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김부겸하고 홍익표는 이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시죠? 우리 이름 없음님 5,000원 보내시면서 저런 패미들 특징이 예찬이나 혹은 그보다 더한 국민의힘 정치인한테는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지요. 그냥 민주당이 약한 모습 보이니까 길들이는 겁니다. 보세요. 이번에도 그냥 속절없이 사과문 쓰라고 당에서 연락이 왔대.